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주택 매매가 15억 원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집이 한 채라고 해도 고가라면 내야 할 세금도 크게 오릅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입니다. 서울 등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시가 9억 원 이하는 담보 인정 비율 LTV 40%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20%로 축소됩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살 때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주택 보유 부담도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선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0.2에서 0.8%포인트 추가 인상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로 확대됩니다. 다만 1주택 보유 고령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 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핀셋 지정에 관리하겠다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확대합니다.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 전 지역을 비롯해 과천, 하남, 광명의 13개 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 5개구 37개 동을 지정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시 고강도 추가 대책을 경고했습니다. 이 대책 이후에도 실황 불안 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대책들 가운데 이 금융규제, 대출 규제부터 먼저 들여다볼까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총 40개에 육박할 정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먼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기존보다 더 낮게 잡고요.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담대 자체가 금지됩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꾸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기준도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이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을 갖게 되면 더 이상은 전세 대출을 할 수 없고 정부가 회수를 하기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빚내서 집 사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보유세가 아마 대표적이 되겠죠. 이 세금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경우에 따라서 최대 0.8%포인트 인상이 됩니다. 조성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은 현행 200%에서 최대 300%까지 상한이 올라가고요. 납세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현재는 68%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0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 이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는 이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이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제도도 상당히 보완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수열 공제라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었었는데 이 거주 기간 요건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살아야 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거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도 역시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역시 인상됩니다. 예. 오늘 발표문을 보다 보니까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른 시간 내에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정부 분위기가 핀셋 규제에서 앞서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핀셋 규제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망치 수준의 전체적인 규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만은 분명합니다. 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자체가 대거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고 네. 법인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이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실거래 조사와 정비사업 합동 점검 역시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약 관련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청약의 이제 당첨 요건으로 투기 과열지구나 대규모 신도시의 의무 거주 기간 자체가 1년에서 2년으로 이 발표 즉시 늘어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청약이 당첨되면은 10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요. 수도권 30만 호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공급 부족 우려도 해소하겠다는 게 일단 지금의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이 이제 규제 일변도로 되다 보니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결국 판다고 해도 또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당분간 뭐 거래 절벽이 아마 심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투자자와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세부 내용과 정부 입장 살펴봤고요. 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강하고 다양한 그런 세부적인 대안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좀 복잡해서 사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에 좀 주춤하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도 방대하지만 정말 이게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칠지도 정말 얘기들이 좀 다양하게 오가고 있는데 뭐 그동안 꾸준히 그래 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수요 억제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눈에 띄는 거는 어쨌든 수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규제 강도를 높였다라는 거고, 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한 어떤 종부세율도 뭐 3%를 넘어서 4%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공시가격 현실화도 빠르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뭐 규제 강화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뭐 이번에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게 발생시킬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 게 이 고가주택 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 강화, 대출 규제, 또 뭐 보유세 어떤 지나친 차등화 뭐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 뭐 시장에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 같은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보면 그때도 이제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종부세도 굉장히 강화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 강남 쪽의 고가 주택들은 뭐 제자리 걸음이지만 뭐 저쪽 강북의 저가 소형 아파트들은 또 급등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서 이게 꼭 고가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별로 끝나지 않고 뭐 차고가 주택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죠. 뭐 그 차고가 주택이나 사실은 중가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서민의 혹은 뭐 중산층의 어떤 구입 대상의 주택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친 초고가나 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선택이 뭐 서민들에게 꼭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 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대책이 어떻게 보면 사다리 걷어차는 것 아니냐 이런 뭐 평가들도 왕왕 들렸는데요. 이번 대책 이후의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번 대책에서 가장 빠진 부분이 뭐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그 옥죄는 방향으로 이제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 핵심은 서울의 아파트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뭐 여태까지도 좀 원활치 않았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원활치 않을 거라는 어떤 시장에서의 기대가 이런 가격 급등에 대한 이제 시장 현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아파트 공급의 유일한 대안이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시에 있어서 뭐 2014년 전후로 해서 뭐 400개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뭐 이런 것들, 또 분양가 규제 강화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라는 그런 현상은 이 정비 사업이 하나의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라는 어떤 시장 인식을 통해서 향후에 아파트 공급이 원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기대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시장 심리에 대한 부분을 뭐 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는 안정화되는 시기를 겪을지 모르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그 가격이 상승하고 급등하는 어떤 뭐 반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한양대 이창무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하십시오.